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김효미입니다. 네, 올 상반기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였습니다. 반면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경남 거제시였는데요. 부동산 종합서비스 회사인 리얼리티뱅크가 2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해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지역별로 비교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가 평균 9.9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경남 거제시였는데요. 거제시는 주력 산업인 조선업 경기 침체 여파로 실업률과 미분양 아파트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집값도 하락했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오늘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 매물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중동리 전원주택 신축 매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도 열어놨습니다. 070-44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이슈 먼저 살펴볼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궁금증 해결해 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한성만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내 뉴스 통신을 통해서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 칼럼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현재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연재를 좀 하고 있는데, 청약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서울 84제곱미터 34평형입니다. 신축 아파트 팔면 경기도 및 지방 5채 매입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쭉 시리즈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서울과 경기도를 한번 제가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분석을 한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내 뉴스통신에 있습니다. 내 뉴스통신에 제 이름 이렇게 이름 나오잖아요. 이름 쳐보세요. 치면 나옵니다. 그동안 썼던 칼럼이요. 자, 오늘 제목은 부동산 칼럼 청약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서울 아파트 서울 84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 팔면 경기도 및 지방 5채 매입한다. 과연 서울 아파트 팔면 지방에 5채를 매입하는지 아닌지를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서울과 경기도, 그 다음은 부산, 이렇게 시작으로 좀 해볼게요. 자, 현재 4월달 기준으로 제가 실거래 가격을 조사를 해봤어요. 4월달 기준으로. 자,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고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거래된 신규 아파트 분양권 가격을 중심으로 지역별 편차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나타났냐 보니까요. 가격은요, 강남구가 13.9억, 약 14억이죠. 그 다음 성동구가 12.1억, 마포구가 11.9억, 동작구가 11.4억, 강동구가 10.2억, 광진구가 9.9억, 그 다음에 영등포가 9.3억, 양천구가 8.7억, 성북구가 8.7억, 은평구가 7.6억, 관악구입니다. 관악구가 5.3억으로 나타나서 이런 순서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자, 분양권은요, 분양권은 준공과 입주 시점에 따라 가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즉 무슨 얘기냐면요, 입주 시기가 임박한 신규 아파트는요, 입주 시기가 길게 남은 아파트보다 더 가격이 높게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꼭 이 지역이 높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추정입니다. 이 어디까지나 이거는요. 확정이 아니라. 자, 입주 시기가 임박한 것은 더 높고, 입주 시기가 한참 남은 거는 더 가격이 프리미엄이 형성이 덜 된 거죠. 근데 프리미엄 형성이 언제 많이 되냐면 입주 시기가 근접했을 때 프리미엄 형성이 더 많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 프리미엄 형성이 많이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시기가 근접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순서대가 맞다 이렇게 얘기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거래 건수는 많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거래 건수가 4월 달에 보니까 전체 25개 구 중에 11개 구만 나타난 겁니다. 자, 11개 구인데 사례를 보니까 29개죠. 29개만 나타났어요. 왜 이러냐? 4월 달에. 4월 때는 양도세 중과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4월 때는 거의 매매가 없었어요. 매매 거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적게 거래가 됐던 거고요. 그 순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던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쭉 평균 거래 금액을 놨던 겁니다. 11개 구를 보니까. 근데 관악구가 이상하게 좀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5억대가 나왔죠. 자, 근데 이게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강남구가 입주하는 게 좀 많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분양권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서울은 이 순서인 거죠. 서울은. 그러면요. 4월달 기준으로 보면 이거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좀 맞죠. 강남구, 강동구, 강진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뭐 영등포구, 양천구, 성북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거의 좀 이렇게 실거래가를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봐도 강남구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거래가가 높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하고 우리가 한번 통상적인 거 일반적인 거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얼토당토한 답이 나왔어요. 그럼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맞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상식 수준으로 봤을 때 자, 맞죠? 거의요. 조금 의아스러운 거는 이 관악구예요. 관악구. 이 관악구가 조금 의아스러워요. 자, 관악구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어야 되냐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동작구 요 위에 성동구 밑에 관악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좀 관악구가 좀 낮게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입주 시기가 멀거나 또 관악구에 좀 역세권이 먼 지역 있죠. 역세권이 먼 지역은 제가 봐서는 봉천동이에요. 봉천동. 봉천동이 좀 많이 거래가 되다 보니 그게 이쪽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어떻든 관악구도 상당히 비싼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천을 봐야 되겠죠. 인천. 수도권이라면 서울과 있고 또 인천이 있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있어요. 이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를 제가 보니까 5군데가 지금 조사가 됐고 가장 비싸게 거래된 데가 바로 연수구예요. 그 다음에 부평구고요. 그 다음에 서구구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고요. 그 다음에 중구입니다. 이런 순서라는 얘기죠. 이런 순서. 예, 꼭 여기가 높다 안 높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를 볼게요. 경기도를 보니까 아까 우리 김효미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신 대로 성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잖아요. 성남이 역시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실거래가도. 자, 아까 그거는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거예요.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그런 가격이죠. 근데 이건 실거래 가격이에요.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거는 표본조사를 한 거거든요. 실거래 가격이 더 좋은 거거든요. 이게 더 정확성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더 연구한 게, 자, 그럼 실거래 가격을 보니까 역시 성남이네요. 자, 성남인데, 바로 이 안에, 성남시 안에 분당구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광명이에요. 자, 경기도 하면 하남도 좋죠, 물론. 근데 광명이 더 좋아요. 광명이. 제가 봐서는요. 자, 광명이 더 개발업체도 많고요. 확장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남은요. 하남은 확장성이 없어요. 누가 가리고 있냐면요. 그 팔당댐, 그 한강에 있는 젖줄이 가리고 검단선이 막고 있어요. 산이 둘러서 있으니까 확장성이 있어요. 근데 광명은 확장성이 있잖아요. 여기 또 우리가 얘기하는 직주근접이에요. 광명은요. 기아 자동차 공장 여기 있잖아요. 소화리 공장. 그러다 보니까 광명이 2순위입니다. 저 광명 알기를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광명, 경기도에서 두 번째 잘 사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남,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천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왔네요. 그 다음 수원, 의왕, 용인, 이게 나왔죠. 구리, 예. 맨 마지막 볼게요. 맨 마지막. 동두천시가 나왔네요. 아까 거제도 얘기했잖아요. 거제도, 예, 중공업이 막 가라앉으니까, 조선소가 파산하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떠났죠. 바로 동두천시는 누가 떠났나요? 누가 떠났죠? 미80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좀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면, 강남하고 비교해볼까요? 13억 9천이니까, 예, 경기도
동두천은 몇 개 사나요, 도대체? 6개 사나요, 6개? 예. 6개 사네요, 6개. 그래도 남네요. 예, 바로 이렇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양극화되죠. 또 인천도 더 양극화되죠. 자, 인천은 몇 개 사나요? 3억 3천이니까요. 예. 3억 3천은 4개 사네요. 서울 팔면. 강남에 하나 팔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좀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성만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만나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전문가가 준비해오신 매물 만나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시면요.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매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매물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입니다. 위치는 강화군청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 793제곱미터, 약 240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고요. 대출이 9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이 9천만 원입니다. 네, 오늘 살펴보실 매물 경기도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의 토지인데요. 자세한 입지 여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지자 그래픽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입지가 나옵니다. 자, 강화도에서 군청에서 가깝게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매물로 표시된데 빨간색으로 된 게 바로 그 매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교동도입니다. 원래 섬이었죠. 저 강화도도 섬도 쳤었잖아요. 강화도도 섬이었는데 육지가 됐죠. 또 교동도 똑같아요. 섬이었는데 육지가 됐다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강화군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교동도만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인근에 있는 작은 제주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연산군 유배지도 있고요. 또는 뭐 여기에 고구 저수지도 있고요. 또 난장 저수지도 있고요. 또 여기에 화계사도 있고요. 화계산도 있고요. 또 교동 읍성도 있고요. 관광지예요. 따지고 들면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뭐 대룡시장 얘기하는데 대룡시장이라는 데가 TV에 나옵니다. 여기에 가끔 오래된 무슨 뭐 집을 해가지고 60년대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좀 개발이 좀 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근데 다리가 놓으니까 점진적으로 개발이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쪽 지역이요. 그런 위치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매물입니다. 이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울 교동도 산업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예측을 해보면은 10월 정도에 개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좀 되고요. 자, 2014년 7월에 또 뭐가 있다? 섬이 육지가 됐어요. 교동대교가 개통이 됐죠. 세 번째는요, 강화도하고 교동도 그 다음에 다리를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화도가 성모다가 또 다리를 놨어요. 그러니까 성모도 보시고 교동도 보시고 강화도 보시려면 하루 가지고 좀 벅차요. 2박 3일은 보셔야 돼요. 이 지역이요. 차로 타면 금방 가겠지만 그 다음에 교동, 평화, 산업단지 조성이 그 계획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추후에 이 산업단지로 변모가 됐을 때는 그 가치 엄청나겠죠. 자, 여기 또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구로 조성구상이 계획이 발표됐죠. 누가 했다고요? 인천시에서 발표했습니다. 교동도는요, 인천시에 소속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남북 경협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볼 때 어디다? 예, 우리가 적경지대가 많이 있죠. 자, 적경지대, 판문점, 비무장지대는요, 앞으로 자연 평화 공원이 되는 거죠.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요, 여기는 개발하는 겁니다. 교동도는. 산업단지로 조성이 예정돼 있죠. 그러니까 산업도를 지금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요? 벌써 논 지 3년 됐어요. 굉장하죠. 그런 호재를 알고 좀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구상 계획도 발표된 지역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춘 매물인데요.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리게요. 네, 투자 포인트는요. 남북 정상회담 후속으로 남북 경협 최대 이슈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서울 교동도 산업도로 건설해서 서울하고 교동도까지 30분이면 간다. 본 지역은 자연 휴양림으로 산, 바다, 논, 저수지가 어우러져 있는 작은 경기도의 작은 제주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 관광지로 식당 및 편의점도 운영 가능하고요. 사통발달에 6m 이상의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사 취득 자격 증명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지는 집 질 수 있죠? 또는 3층까지 질 수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상수도 하수도 시설 갖춰져 있고요. 정남향의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펜션으로 지어도 손색이 없다. 펜션 부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하게 전원주택도 대분단으로 플러스 식당도 운영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이어서 이 매물들 어떤 장점들 갖고 있는지 매물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장점을 보시면요. 인천, 강화도, 교동도 토지 한번 전경을 보시면 굉장히 강활합니다. 보시고요. 또 화계산 한번 보세요. 화계산. 예, 화계산도 상당히 광활한 그런 바다도 잘 보이고요. 바다 민물 낚시도 가지고 바다 낚시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교동 향교가 있고요. 여기에 연산군 또 유배지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연산군 유배지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아마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한번 여기 여행 한번 가보시면 되겠고요. 또 황금들판이 있는데 꼭 가보시면 지금은 모내기철이 끝났기 때문에 골프장 온 것 같아요. 잔디밭이 쫙 깔려있어요. 약 763만 평이 잔디장으로 보시면 되게요. 여름에 더 좋고 또 가을은 황금들판이 되겠죠. 여기 화계산도 있고 화계사도 있고요.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좋은 위치에 있고 관광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매물 경기도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가격 분석해 주시죠. 예,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고요. 위치는 광화군청에서 차량 5분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약 240평형입니다. 자, 매매 금액 1억 8천이고요. 대출은 9천이 가능합니다. 실투자금은 9천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매물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중동리 전원주택이고요. 위치는 경의 중앙선에서 국수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준공됐고요. 대지 면적 330제곱미터, 전용 면적 82.6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와 거실 하나, 욕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2층 중 단독입니다. 네, 계속해서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금액 2억 8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 1억 5천만 원에 임대 가능합니다. 이어서 실투자액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월세 시 임대 금액 1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대출 금액이 1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그에 따른 실투자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네, 두 번째 살펴보실 매물 경기도 양평군 신축 전원주택인데요. 이곳 자세한 입지 여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는 제가 또 그래프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바로 경기도입니다. 토지를 투자하려면요. 경기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지방에 사시면요. 내가 만약에 토지를 샀다 그러면 20년, 30년 걸려도 안 팔립니다. 그게 토지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는요. 서울 아니면 수도권 내 바로 경기도 인근에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거예요. 본 지역은요. 보시면은 바로 양평군이에요. 양평군. 제2 영동고속도로 개통됐죠. 바로 그 옆에 있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인터체인지 바로 있어요. 그 대하 초등학교도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양평군 이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제2 영동고속도로 건설이 됐죠. 이미 개통을 해서 강릉까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 복선 전철 개통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쪽 지역으로 또 KTX도 지나가는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양평군 중동리 또 진입로 개선 공사를 이미 완료를 했어요. 왜 그러면 주민들이 서울에서 전세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로 개선 공사를 해서 상당히 깨끗한 마을로 조성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춘 매물입니다. 이어서 투자 포인트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요, 경의 중앙선, 예, 문산, 용산, 용문, 예, 전철, 접근성이 있는 전원주택 부지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서울하고 국수역에, 예, 차량으로 30분 거리입니다. 자, 국수역에서 내려서 그 전원주택 걸어 가시는데, 바로 국수역까지 차량으로 30분 거리고요. 본 지역은 자연 휴양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청계산이 있어요. 서울에 청계산이 있죠. 이 지역도 청계산이에요. 보시면요. 자, 산, 논, 밭, 저수지가 어우러진 천혜 휴양지도로 보시면 되겠고, 꿈의 세컨하우스, 전원주택으로 보시면 또 별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남향 방향에 맞춤 설계 가능하고요. 단지형 주택으로 전원주택입니다. 40채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단기 설치되어 있고요. 전문 관리 업체가 상주하고 있으니 보안도 잘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연환경도 정말 좋은 지역인데요. 이어서 이 매물 어떤 장점들 가지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지형입니다. 예, 전원주택이고요. 약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약 100평 정도 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평이죠. 25평 정도는 주택을 저 드리는 조건입니다. 주택을 저 드리는데 1층과 2층이 구분되어 있다 보시면 1층은 주로 거실과 식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층은 방입니다. 방은 3개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다락방도 건설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조경, 예, 한 100평 정도로 또 조경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살펴본 두 번째 매물이죠. 경기도 양평군 신축 전원주택 매물 가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격을 말씀드리면요, 좀 착하게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 가격은 2억 8천에 나왔습니다. 자, 2억 8천이 나왔고요. 자, 월세로 보시면 1,000에 월 7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대출은 1억 3천이 가능합니다. 실투자액은 1억 4천이고요. 전세로 보면 1억 5천이 가능합니다. 실투자액은 1억 3천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두 가지 매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보실 매물입니다.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입니다. 위치는 강화군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793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고요. 대출이 9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 9천만 원입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살펴보신 매물입니다. 양평군 양서면 중동리 전원주택 신축 매물이고요. 위치는 경의 중앙선 국수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준공했고요. 대지 면적 330제곱미터입니다. 네, 구조는 방 2개와 거실 하나, 욕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2층 중 단독입니다. 네, 오늘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금액 2억 8천만 원입니다. 임대 시 월세 1천만 원에 월 7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대출 1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 임대 금액 1억 5천만 원, 이에 따른 실투자액 1억 3천만 원입니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를 함께 해주신 한성만 대표님의 부동산 세미나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열리는 세미나에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소액 투자법에 대한 전문가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한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번호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혹은 문자번호 070-44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